이혜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투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네. 민기동 감독님. 네, 연출을 맡은 민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파과의 주역분들 모셔서 지금 인사만 나눠봤는데요. 이분들과 인사만 나눴는데도 이 영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벌써부터 궁금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역할이신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좀 많이 무서워요, 지금. 네. 자, 파과를 파헤쳐보는 시간. 자, 예고편 보셨다시피 정말 휘몰아쳐요. 몰입감이 엄청난데 특히 파과는요, 지난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돼서 영화계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호평을 받았죠. 개봉 전부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셨는데 민기동 감독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그 한국에서 먼저 보여주기 전에 그 월드 프리미어로 특히 또 그 장르적 실험을 많이 또 볼 수 있고 깊이 있는 시선을 주목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했기 때문에 너무 아주 기분도 좋고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평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 잔혹하지만 서정적이다. 그리고 폭력적이지만 아름답다. 이런 평가나 강렬한 액션 영화지만 그 깊이 있는 인생의 서사를 담긴 것 같고 감정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다. 이런 평을 들었을 때는 처음 만들었을 때 의도들을 잘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지금 떠올리셨는데 베를린에서 진짜 이혜영 배우님의 카리스마가 엄청났거든요. 어떠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저도 너무 좋았고요. 민기동 감독님 만나서 이런 도전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본 사람들이 하여튼 굉장히 다 좋게 봤어요. 그 민기동 감독님 영화가 그 보통 좀 약간 생각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액션이라는 이 장르와 그 생각하게 하는 그것과 묘한 그 조화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떨립니다. 자, 이제 한국 관객들을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우리 김성철 씨도 사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됐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 베를린 영화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르적인 실험도 많이 하는 그래도 영화제에서 뭔가 신뢰가 그쵸. 있는 영화제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작품 파과가 또 세임하고 저랑 같이 감독님과 함께 찍었던 이 작품이 초청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었는데 사실 그때 같이 월드 프리미어로 처음 영화를 보는데 거기가 콘서트 홀이었거든요. 객석에 외국인 분들밖에 안 계신데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 빨리 한국에 선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 베를린에서 영화가 이제 처음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때 공개가 되고 진행했던 그 무대 인사에서 감독님이 아마 이혜영 배우를 이 조각역에 캐스팅한 이유가 아마 내가 보톡스를 맞지 않아서였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혜영 배우님께 좀 여쭐게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정말 저 나이 또래의 좋은 배우들 많잖아요. 그죠? 왜 나를 왜 그랬는데 찍으면서 보니까 내가 보톡스를 맞지 않아서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맞으려고 해요. 충격 고백을 자 공식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파과 촬영이 끝났고 그러니까 맞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터가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그 진짜 그 조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포스터 한 장으로 느껴진다라는 많은 평이 있었는데 아마 그럼 민규동 감독님께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각력이 왜 이혜영 씨여야 했습니까? 아, 그러게요. 사실 이혜영 선배는 어릴 적에 제가 극장에서 이렇게 뵀을 때 저한테는 너무 약간 뭔가 신비로운 존재였어요. 좀 미스터리하고 한 번에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명히 우리 땅에서 나와 같은 피를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너무 한국적이지 않은 영역도 있고 너무 궁금함들의 이런 시간들이 길게 쌓여 있었는데 이번 영화가 또 특별히 좀 보기 드문 그 인물들을 소화해야 되는 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선배님 너무 만나보고 싶었고, 그런 고전 영화의 아우라를 가지신 분이 영화에 결합될 때 또 우리가 텍스트를 넘어서는 다른 영화적 그런 인장을 찍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직접 뵀을 때는 정말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뭘까 운명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저희 3초 만에 서로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상대를. 네. 그때 실제로 영화 인물을 이렇게 너무 구현해 놓은 인물처럼 사실 떨림도 있었고 강함도 있고 여전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이렇게 갖고 있을 에너지와 아우라가 영화 속에 녹아들고 관객들에게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첫 만남 때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주는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배우분이신 거죠. 오랫동안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과를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처럼 60대 캐릭터를 만나려면 60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늘을 향해 달려온 게 아니었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감독으로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파과 촬영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위해서 그럼요. 이제 멋지게 또 다르게 살아나가셔야죠. 변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힘이 있지만 액션도 엄청나서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고 나서 심장에 타격을 날리는 액션이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강렬한 액션에 또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액션인데 이렇게 연출을 하신 계기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네, 사실 유례가 없는 60대 여성 노인 킬러가 등장하고 또 미스터리한 추적자, 젊은 추적자가 대결을 그리고 둘이 서로 강렬하게 부딪히면서 서로의 인생을 뒤흔드는 이야기인데요. 파과라는 이름이 낯설잖아요.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인 것 같고, 이 낯선 단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심하고 있는 차에 저한테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이런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총잡이가 있는 마을인데 은퇴를 앞두고 손이 떨리고 고심하고 있는데 어떤 망나니, 너무 손이 빠른 젊은 총잡이가 찾아와서 여기 레전드 있다며 나와봐, 한번 붙자고, 너 죽일래, 이런 도전을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배틀이 아니라 굉장히 운명과 필연이 담긴 한편의 웨스턴 영화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소리에 제가 그래, 영화는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이 단순히 이제 액션 영화를 넘어서서 그 존재와 소멸, 상처, 상실과 회복, 그리고 구원과 폭력 등 많은 상징적인 모티브들이 영화적으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그릇이구나, 이런 생각에 꼭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만들기 쉽진 않았지만 몇 년을 아주 끈질기게 버티면서 끝내는 결국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 상징성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이 연기와 액션으로 다 소화를 해내셨는데 성철 씨는 시나리오 처음 보고 어땠나요? 시나리오 보고 이제 원작 소설 같이 두 개 병행하면서 봤었는데 너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본을 봤을 때 이미 선생님께서 조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상상하면서 이제 저도 대입을 시키고 이렇게 같이 읽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사실 현장은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저희가 추구했던 단순히 액션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의 끝이 액션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이혜영 씨가 조각으로 그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조각을 또 성철 씨가 딱 채우면서 이 파가가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는 각 캐릭터들의 매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파가 킬러 스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전드 킬러 조각부터 만나봅니다. 이혜영 배우님의 저 스틸을 좀 봐주세요. 엄청나죠? 모든 킬러들이 열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전설의 킬러 조각 역을 맡으셨는데 파과에서의 조각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40여 년 동안 방역 생활을 하면서 전설적인 킬러로 살아갔던 여자죠. 역시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는. 저는 사실 이 책을 먼저 봤어요. 책을 먼저 봤는데 감독님이 책 먼저 보라 그래서 책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감독님이 나 그래도 액션은 지금 좀 무섭다.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해도 좋아요. 그래도 그게 파과를 읽은 사람들은 액션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그 대사 있죠. 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내 저한테 주문하는 거, 현장 여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타이트하고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다 있었기 때문에 타이트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미리 계획하고 있으셨고 저는 하여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레전드 킬러 조각이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지금 오른쪽 스틸을 보면 조각과 투가 정말 서로를 정말 어떤 눈빛이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강렬해서 정말 대결을 하는 눈빛을 뿜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짝 말씀을 좀 어떤 상황인가 보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분은? 글쎄요.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진이 두 눈빛이 가려져 있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예. 뭔가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도대체? 여기도 그 킬러고 저도 킬러고 우리 관계가 어땠죠, 성철 씨? 이렇게 저희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러니까 조각이 생각하는 투와 투가 생각하는 조각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 스틸에서 눈동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보여지는 에너지는 각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영화의 대결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각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레전드 킬러와 그리고 미스터리한 킬러. 과연 두 분의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너무 궁금해지는 스틸인데요. 자, 치열한 노력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겼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많은 예비 관객 여러분들이 두 분의 이 대결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배우가 연기한 투 스틸 만나봅니다. 스틸만 봐도 강렬한 눈빛이 여기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투는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성철 배우 소개 좀 해주시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조각을 찾아 헤맸다고 얘기하고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킬러가 됐고 영화를 보시면 다 그 내용이 나올 건데 투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친구죠. 이 친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를 영화 내내 미스터리하게 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매력 있는 인물이고 촬영을 하면서는 사실 투 액션 씬들은 다 감독님께서 롱테이크로 가고 싶다. 아, 그러면 이게 완벽한 합이 맞춰져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투의 첫 등장 아무래도 강렬해야 되니까 강렬해야 되죠. 리허설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괜찮겠다. 5번이면 끝나겠다. 17번 갔습니다. 오케이를 안 해주세요. 감독님께서. 설마 17번 갔는데 첫 번째 테이크로 쓰신 건 아니죠, 감독님?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그 안에 오케이가 있긴 하죠. 근데 뭔가 우리가 액션 영화는 사실 많고 킬러 영화도 많고 그런데 또 투한테 캐릭터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종류의 어떤 완벽함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냈죠. 맞아요. 이 끈질긴 연출, 끈질긴 연기가 합쳐져서 이렇게 명작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스틸을 보면 오른쪽 스틸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눈빛은 복잡한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투에 좀 어떤 모습을 담은 스틸인가요? 살짝 스포를 좀. 조금 전에 그 상황 선생님 스틸컷 그 다음 상황이에요. 이제 조각이 떠나고 난 투의 눈. 제가 왜 저렇게 서글프고 사랑하는데 증오하는 눈을 갖고 있는가는 아마 영화를 보시면 다 두 분의 아까 투샷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복잡한 심경을 그린 예 그런 스틸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진짜 정말 독한 두 킬러의 탄생이 기대가 되는데 감독님 조각과 투 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두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셨어요? 네, 그 뭐 대결의 이미지를 이렇게 볼 때 조각은 이제 뭐 둘의 대조라는 게 영화의 아주 중요한 사실 컨셉이기도 했고 조각은 아주 뭐 50년에 가까운 그런 아주 고립됐지만 일관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존재 자체가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스타일도 있고 아주 고집스러운 철학도 있고 그리고 또 액션은 아주 미칠 듯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방역을 의뢰한다 뭔가를 그렇다면 나는 조각한테 맡길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풍기는 어떤 인물을 상했었고 투는 또 반대로 젊고 혈기왕성하잖아요. 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화려한 사실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던지는 말은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띠는 인물이고 두 인물을 이렇게 딱 세워봤을 때 뭐랄까 투는 이제 조각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조각이 없으면 자기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착과 오히려 광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라는 거울을 딱 두면 서로가 사실을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닮은 꼴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그 인물의 설계 속에서 우리는 그 충돌이 묘하고 재밌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봤어요. 와 감독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레전드 킬러, 그 미스터리한 킬러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서사, 행동 하나, 액션 하나, 대사 하나, 표정 하나의 모든 서사를 담아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연기들을 두 분이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레전드 킬러, 미스터리한 킬러. 그러면 행동 하나에 모든 거를 다 압도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두 분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보니까 감독님 두 분 외에도 연우진 씨의 또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강 선생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강 선생이라는 사실 이 어둠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똑같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상실과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화 속에서는 그 낯선 세계와 그 거친 세계가 주는 긴장감을 좀 풀어주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두 인물 사이에서 묘한 삼각형을 형성시켜 주는데요. 조각의 비밀을 얼핏 눈치채고 그 정체를 의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심의 딜레마를 겪게 되고요. 보호해줘야 되는지 신고해야 되는지 혹은 이 정체가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또 예기치 못한 유대를 또 겪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각에게 평생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다른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그것이 이제 둘의 대결 속에 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와 서사는 그 강선생 없이는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묘한 삼각형의 재미가 전체 영화의 중요한 컨셉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조각과 이 강 선생의 이제 관계성에서 오는 새로운 공기가 나오겠네요. 예. 자, 그리고 또 김무열 씨의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네. 네, 류죠, 류. 네, 류입니다. 예, 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조각을 가족으로 맞이해준 일종의 스승이고요. 또 조각에게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이유와 또 쓸모를 가르쳐준 선생님으로서 평생 이렇게 50년 가까이 신념에 찬 삶을 조각이 살 수 있게 에너지를 제공해준 스승이고 그 지켜야 될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어떤 정언 명령 같은 것을 조각에게 심어주고 조각은 그것을 부여잡고 자기 삶의 이유를 갖고 아주 외롭지만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이 파과에 빈틈이 없게 영화를 빈틈없게 만들어 주시는데 신시아 배우랑 그리고 김강호 배우의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역할인지 우리 또 이혜영 씨가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신시아 배우는 마이크 예. 신시아 배우는 저의 어린 역할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강우 씨는 그 우리 신성 방역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서 이 조직에 함께 있는 그 손사장 손사장 역할. 네. 좋습니다. 신시아 씨가 자라서 이혜영 씨가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 왠지 모든 배우들이 단추들을 다 자기의 단추를 잘 꿰서 정말 꽉 막히게 이 꽉 옷을 잘 막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영화에 더 과몰입할 수 있는 과몰입 키워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규동 감독님께서 조금 전에 보니까 파과로 이행시를 해주셨던데 파고들수록 과몰입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과몰입을 부르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신선함에 빠져든다. 자, 파과는요 60대 킬러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는 작품인데 감독님, 다른 액션 영화들과는 다른 파과만의 차별점 뭡니까? 파과는 그 몸이 싸우기도 하는데 마음도 싸웁니다. 사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싸우는 진짜 싸움이고요. 그래서 싸움의 결과를 봤을 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삶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액션의 장르적 쾌감도 가져갈 수 있지만 또 보지 못했던 감정적 여운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파과의 독특한 차별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진짜 이 사실 해외에 헐리우드에 리암 니슨이 있다면 이번 한국에 이제 이혜영 씨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번에 진짜 액션 도전, 본인에게도 큰 도전이었겠지만 우리 관객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이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 네. 예, 아까 이혜영 씨가 김성철 배우와 호흡을 맞춘 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성철 씨?
저는 매 촬영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선생님하고 촬영하면서도 행복했지만 모니터를 볼 때는 참 약간 꿈 같다 꿈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을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아, 나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는? 더 솔직하게요?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 네.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자, 우리 이혜영 씨는 어떠셨어요? 성철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런 거에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 액션 영화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액션 영화를 봤지만 우리가 킬러라는 역할이, 그러니까 무슨 도덕이라든가 윤리적으로 뭐 이런 생각 해볼 겨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영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그런 면에서 다르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게 어쨌든 그랬고, 액션도 나 액션이야, 액션 영화야. 그래서 막 몸도 만들고 누가 봐도 액션 배우처럼 뭐 이러고 이런 액션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막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냥 이 몸 그대로, 이 표정 그대로 팍 갑자기 나오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평범하게 막 있다가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게 굉장히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상도 많이 입었고,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있다가 하니까 부상도 많았고, 무술 감독님이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의 스턴트가 없었으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없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편집을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아, 그럼요. 다 나았어요. 네. 와, 진짜 그 현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가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규동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또 어떤 현장을 만들었는지 두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도파민에 빠져든다. 자, 감독님께서 이제 파과 배우분들을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잡힌 퍼즐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런 싱크로율 100%의 배우분들을 구성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영화를 뭐 많이 찍었는데요. 매번 배우는 사실 운명적이라 감독의 의지대로 다 이게 꼭 되는 게 아니고 인연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의지도 맞아야 되잖아요. 아마 맨 처음에 이영 선배님이 이렇게 조각 캐릭터로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가 너무 멋진 콘트라스트와 하모니를 동시에 보여주고, 근데 어떤 인물도 서로 닮지 않아야 되고, 하지만 모든 인물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한 세계관 안에 인물들을 만나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각이 맞춰질 때마다 너무 다행스럽고, 그 캐릭터들을 서로 너무 사랑하고 각자의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고, 정말 영화 만드는 거는 정말 한편의 기적이고 그런 체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캐스팅을 볼 때는 정말 뭔가 하나만 빼도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같이 하는, 마치 한 명의 여러 다면을 보는 것처럼 저는 너무 만족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액션도 액션이지만 이 배우분들의 그 주인공들의 서사도 연기로 담아내셔야 했는데, 이혜영 배우님 이번에 또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시지만 또 서사, 이 조각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촬영하면서는 내가 뭐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거나 오늘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훌륭하게 소화했다거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매번 감독님의 완벽한 컨티뉴티 때문에 거기서 쓰셔서 지금 감정 표현 좀 길어요. 좀 짧게. 안 되는데요. 저 좀 더 길어야 그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짧게. 하여튼 모든 게
그리고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아니 저는 그렇게 연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원래 영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여튼 그 뭔가는 하여튼 부족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조각이라는 인물을 감독님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두신 거죠. 결과물을 보시고는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미안했어요. 이게 조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캐릭터 간 켜켜이 이제 쌓아 올린 서사를 두고 펼쳐지는 파가만의 액션 어떤지 궁금한데, 액션에 대해서 우리 김성철 배우가 좀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레전드 킬러랑 뭔가 미스터리한 이 신입 킬러랑 액션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촬영 전에도 액션의 디자인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이제 무술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조각이라는 인물은 레전드 킬러고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간결하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킬링을 선택했던 것 같고, 투라는 인물은 어찌됐건 대놓고 과시하고 어떤 이 상대방을 멸시하고 약간 누군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국에는 조각이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의 디자인도 뭐 단순히 제압하고 뭐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말했던 대로 대놓고 괄시적이고 되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액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확연히 다른 액션 스타일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파과 매력, 마지막 키워드 만나봅니다. 시네마 경험에 빠져든다. 파과는 지금 저희가 얘기한 뭐 액션이나 서사 외에도요, 미술, 음악 등 정말 장르적인 재미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를린에서 상영된 이후에 묘하게 어울리는 강렬한 액션과 감정적 요소, 그리고 압도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이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음악 구성할 때 어떻게 좀 중점을 두셨나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한 영화적 경험이죠. 시청각 예술로서 하나의 캐릭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뭐 아주 큰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아주 미니멀한 전자음악도 있고, 어떨 때는 감정을 굉장히 증폭시키는데 어떨 때는 감정을 굉장히 절제시키기도 하고, 화면과 상반된 종류의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음악이 계속 장면과 충돌하면서 장르적으로 조금 더 신선한 이런 재미와 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게 배치를 해본 것 같아요. 음악만큼이나 공간과 미술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죠, 감독님? 어떻게 보면 이게 판타지 영화잖아요. 하드보일드한 어둠의 세계를 다루고 있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어딘가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서울 어딘가의 구석에 70년대 공장 분위기의 어쩌면 홍콩의 뒷골목 같은 그런 공간 속에 묘하게 숨겨져 있고, 주요 공간들이 거기는 굉장히 무자비한 폭력의 공간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액션을 하는 공간은 그 무너진 잔해 속에 그 정말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막 튀어나와 올 것 같은 그런 공간 속에서 사실 또 액션이 이루어져서 앞과 뒤가 굉장히 대조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의 색깔로 사실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국 미술적으로도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어느 스펙타클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고 우리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하나의 서사로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설계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파과에 빠져들 만한 매력 포인트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두 배우분들께 좀 여쭐게요. 우리 예비 관객분들이 이제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과만의 매력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이혜영 씨. 글쎄요. 저는 역시 파과는 민규동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재밌는 작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감독님 영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예요. 어떤 영화도 안 그런 영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밥 포스라는 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 캬바레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 감독이 있다면 저는 민규호 감독을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골동 양과자점 그런 영화 볼 때 감독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람이 버라이어티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액션을 한다고 상상이 안 갔었는데 민규호 감독님의 승리? 지금 뭐, 예. 저는 그냥 이혜영 배우가, 예. 감독님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앤티크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허스토리 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줬고, 내 안의 모든 것, 뭐, 간신, 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건 별로고, 저는 앤티크를 제일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철 씨는 관전 포인트. 이렇게 화끈한 선생님께서 조각으로 분하셔가지고. 조각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이큰의 리암 니슨 있다. 네. 우리나라 파과의 이혜영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로도 영화를 선택하시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주변인이라든지 누구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감독님도 포인트 하나 짧게. 네, 이 영화는 이혜영의 승리죠. 네, 주고 받았습니다. 네, 우리 김성철 씨 서운해하지 말아요. 네. 자, 두 분의 승리로. 예. 자,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파과 벌써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호평을 받고 이제 5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중앙에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두 분 다 손을 들어주셨는데 편하게 저희가 다 이따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YTN스타 강내리.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질의응답 앞서서 하시면서 이혜영 씨에게 이제 작품을 제안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조각을 연기한 이혜영 씨의 카리스마에 대적할 투 역할도 고심해서 캐스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김성철 배우의 좀 어떤 면에 집중을 해서 이 작품에 제안을 주시게 됐는지 비하인드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김성철 배우는 사실 제가 뮤지컬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다음에 또 무대 위에서 펼쳐주는 그 카리스마, 사실 그 퍼포먼스와 에너지 대단했고 제가 그 기립박수를 할 때 관객들 사이에 섞여서 조금 더 그 배우를 보고 싶어서 고개를 막 이렇게 내미던 기억이 좀 있었고요. 조각과 어울리면서도 굉장히 조각을 불편하게 하고 언제든지 막 물어버릴 것 같은 무서운 또 강아지인데 너무 예쁘기도 하고 복합적인 이미지가 좀 필요했었는데 김성철 배우를 만나고는 여전히 새롭게 이전에 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이번 영화에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둘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하고 마주치고 막 굴르게 했을 때 너무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육체적으로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60대 노인의 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대결처럼 또 보이면 너무 가짜가 되니까 마치 상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또 풍겨져야 되니까 지나친 남성성의 이런 포효 이런 것이 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김성철 배우가 아직 가진 그 미소년의 느낌과 또 사실은 또 강력한 또 무서운 지점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김성철 배우를 만났을 때는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가웠고 본인이 또 너무 액션 영화를 하고 싶어 했었던 시점에 저희가 또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에게도 도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배우가 만날 때 전 너무 좋고 저도 마음껏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민규동 감독님 말씀에 우리 그 김성철 배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들이 다 나왔어요. 미소년, 강아지, 카리스마, 에너지 모든 걸 다 가진 배우가 바로 김성철 배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티라미슈와 길의 아이들을 제가 그건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예. 그러니까 부드러움도 있죠. 부드러움도. 이 간극이 아직도 사실 덜 캔 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석으로서의 여러 가지 아직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도 그 뒷맛이 또 씁쓸한 그런 강렬함도 있는 배우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그 앞에 또 기자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여전히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일보 이근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성철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이혜영 배우님이랑 연기하면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 한 가지를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우고 싶다. 아마 영화를 영화가 나오면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선생님께서 소파에 그냥 앉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도대체 무엇이 선생님을 저렇게 조각처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씬에 대한 모니터를 한 최소 5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뭐 연기적인 측면을 떠나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신 모든 세월들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그 모든 서사가 다 이해가 되고 그려지는 그 점은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또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혜영 배우님은 김성철 씨를 이번에 함께 연기를 하면서 이 점은 진짜 놀랐다 하는 점이 있다면. 역시 순발력이죠. 그런 순발력은 뭐 자기가 나를 흉내낼 수 없듯이 나도 그들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죠. 순발력에 놀랐다. 좋습니다. 그만큼 또 유연하다라는 얘기죠.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원성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하고 두 배우분들 그 좀 인상 깊은 평가 리뷰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평가. 이영 씨 가장 기억에 남는 평가 반응 어떤 게 있을까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글쎄 말이 잘 안 통해 갖고 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영화 그 시사 그거 첫날 하는 날 이 극장이 무슨 콘서트장이었나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정말 우리 영화는 그렇게 큰 데서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없으면 어떡하지? 썰렁하게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거기가 꽉 닫혔어요. 정말 많은 관심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어쨌든 영화가 집중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평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봉 감독님의 미키 세븐틴도 봤거든요. 그게 우리보다 하루 먼저 했나? 그죠? 하루 먼저 했는데 그것도 영어 대사의 독일어 자막이라서 좀 어려웠죠. 물론 한국에 와서 제가 다시 봤지만 근데 미키 세븐틴보다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두 작품이 다 재밌죠. 예, 다 재밌어요. 예, 예. 네. 하지만 우리 이혜영 배우님은 우리 작품이 더 재밌었다라고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김석철 씨. 현장의 반응. 리뷰는 사실 저는 모르고 감독님께서는 그때 저희 베를린에서 뭐 체크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외신 인터뷰는 저는 잘은 모르니까 대신 현장감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콘서트홀이었고 거의 3,000명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냥 콘서트홀에 어마무시한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화를 틀어서 야, 저 스크린에 내 얼박샷이 나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거기 계셨던 뭐 몇천 명의 관객분들께서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로서 약간의 자부심도 느꼈었던 것 같고 이 작품에 출연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이죠. 네. 예. 감독님은 평을 다 찾아보셨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몇몇 인상적인 외신 그 평을 좀 봤었는데요. 이런 코멘트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총 대신 칼을 든 존 윅을 상상하면 된다. 그리고 노화와 인생에 관한 영혼을 울리는 성찰이 담겨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물론 영화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뭐 대단한 스펙타클도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적인 뉘앙스를 사실 완전히 또 이해도 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영화를 읽어내주는 그러니까 큰 맥락을 읽어주는 평가를 보고 굉장히 다행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좀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시나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네, 당연히 그 또 오락 영화로서의 장르적 쾌감도 가져가시고요. 영화 끝났을 때는 누군가의 얼굴 혹은 누군가의 뒷모습이 길게 남을 수 있는데요. 극장을 나서면서는 그런 뒷모습이 인상 깊게 하루 종일 혹은 며칠 혹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손을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먼저 이혜영 배우님은 이 파과가 이제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그 선정 이유에 있어서 존 윅을 위협한다는 극찬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철 배우님께는 이혜영 배우님께서 워낙 또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좀 그런데 투가 좀 에너지에서 밀리면 안 되는 캐릭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썼던 점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로서는 당연히 이제 캐릭터에 몰입했겠지만 좀 인간 김성철로서 좀 순간 움찔한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존 윅을 위협할 만한 작품 우리 해윅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떠신지. 예. 아니 지금 리암 니슨이라 그랬는데 존 윅도 있었어요. 존 윅도 있죠. 무서운 킬러잖아요. 존 윅은 킬러들이 쫓는 킬러니까 또. 예. 어쨌든 너무 영광이네요. 그리고 판타스틱 영화제? 네. 거기 예. 가는지 몰랐는데요. 네, 오늘 알게 되셨어요. 정말 영광이네요. 네, 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을 위협하고 계십니다. 이혜영 씨가 저희도 위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지 몰라요. 예. 자, 그리고 네. 우리 어떻습니까? 독보적 카리스마를 가진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팽팽하게 대결 구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성철 씨. 우선 저는 그 화면에서 투의 에너지가 뚫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도 되게 열정적으로 쐈던 것 같고 좀 패기 있게 연기하고 싶다. 특히나 제가 생각했던 투는 정말 정제되지 않는 날 것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연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카리스마 넘치고 막 무섭고 이렇게 보이실 텐데 현실은 거의 소녀. 맞아요, 소녀시죠. 홍주님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카메라가 안 돌고 있을 때는 선생님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놀고 사실 뭐 위협이 되거나 그랬던 적은 근데 카메라가 돌 지금 때 말고는 없었어요. 지금이 위협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 순간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연기할 때나 뭐 카메라 밖에서 그런 순간은 없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과 우리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이혜영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영화 잘 좀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씨. 네, 우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작년 말부터 참 어려운 시국인데 저희 파가가 어떤 위로와 감동의 목소리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쯤에는 좀 이슈가 없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민규동 감독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영화 보여드리고 또 냉정한 또 평가와 또 칭찬 이런 것들 또 저희 또 편하게 행복하게 네. 많이 받는 그런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면 저희 무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